엄마가 같지 않나요? 고성의 씨요.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고 그 공기한 조각이 그대로 고성이의 숨겨둔 두 얼굴을 갈라놓기 시작했는데요. 영란은 은호의 사무실 문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사실 그 말을 뱉기 전까지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귀 안쪽이 웅웅 울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싶은데도 발목을 잡아 끄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영란은 그동안 고성이가 정해준 답만 외우고 살았는데요. 지환을 만나고 웹툰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병실에서 우진에게 따뜻한 응원을 들으면서부터 영란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은호는 잠깐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은호는 영나가 그냥 무례하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는데요. 영나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 눈빛이 오히려 은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은호는 오래전부터 고성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봉인해두고 살았거든요. 이름만 떠올려도 뼛속이 시려오는 사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 씨 그 말, 지금 여기서 너무 위험해요.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익숙했습니다. 영나는 늘 그건 위험해, 그런 말하면 안 돼, 엄마가 싫어해 같은 말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영나는 그 위험을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요, 제가 병실 밖에서 들었어요. 한우진 오빠랑 은호 씨랑 쌍둥이라면서요. 그 말에 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호는 순간 우진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이 병실에서 웃으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던 얼굴, 그리고 결국 몰래 퇴원하고 잠적해버린 그 결말까지요. 은호는 우진이 사라진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다만 감은 있었습니다. 우진은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였고 어쩌면 누군가를 지키려고 한 거였다는 걸요. 영란은 은호의 침묵이 부정이 아니라 공포라는 걸 읽었습니다. 영란은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떠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많아서요. 엄마가 나한테 숨긴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은호는 그 말에서 영란의 진심을 느꼈는데요. 그 진심이 은호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란은 고성이의 딸입니다. 은호가 가장 원망하고 싶은 사람의 가족인데요. 그런데 영란의 표정은 너무 솔직했습니다. 영란도 고성이에게 길들여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는데요. 확인하긴 해야 해요. 근데 영란 씨, 우리가 아무렇게나 덤비면 고성애 씨가 더 위험해져요. 그 사람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영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엄마는 엄마인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은호도 모르겠었는데요. 은호는 영란을 보호하고 싶어지면서도 동시에 영란가 이 일에 끌려 들어오면 더 깊이 다칠까봐 무서웠습니다. 은호는 결국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우리 단계적으로 해요. 첫째, 우진이 오빠가 왜 사라졌는지 단서를 잡고요. 둘째, 서류를 찾아요. 입양 서류든 병원 기록이든 뭔가를요. 영란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고개 끄덕임은 무서워요가 아니라 가요였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집에서 영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우아하고 차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고성이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남들 앞에서 완벽한 사모님, 완벽한 엄마, 완벽한 집안의 중심인 사람처럼요. 하지만 집안의 문이 닫히고 고성이가 통제를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얼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고성이의 두 번째 얼굴이었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얼굴이 아니라 사람을 소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영란가 들어오자 고성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영란야, 어디 갔다 왔니? 영란은 예전 같으면 바로 눈을 피했을 겁니다. 엄마 눈치가 몸에 박힌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 만나고 왔어요. 고성이의 미세한 흔들림이 그 순간 드러났습니다. 딱 1초였는데요. 영란은 그 1초가 무섭도록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영란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지은호 씨가 엄마 딸 맞아요? 순간 고성희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무슨 말이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영나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차가웠는데요. 영나는 손목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결국 엄마에게 장식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들어왔거든요. 고성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그 얘기 밖으로 꺼내지 마.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건 사실이라는 뜻이죠.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고성희의 두 번째 얼굴이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영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거의 경고처럼 말했는데요. 너 지금 내가 뭘 건드리는지 알아? 내가 그 아이은호랑 엮이면 너도 다쳐. 영나는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성희가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건 그만큼 숨긴 게 크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전 다쳐도 괜찮아요. 근데요, 모른 채로 사는 건 더 싫어요. 고성희는 영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성희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영나는 예전의 영나가 아니다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고성희는 더 잔인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통제에 금이 가면 더 세게 조이거든요. 고성희는 영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내가 감당해야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성희는 바로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고성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정리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성희는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힘들지? 라고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위로 같았는데요. 은호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소름 돋았습니다. 고성희에게 위로는 늘 조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유지한 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돈이든 자리든 뭐든. 은호는 손끝이 굳었습니다. 왜요? 고성희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는데요. 영나랑 우진이 얘기해서 손대.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엄마로서 온 게 아니라 관리자로서 온 겁니다. 은호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은호는 결국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뭐예요?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잠깐 깨졌습니다. 고성희는 관계를 묻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관계를 말하는 순간 진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고성희는 대신 세상은 관계로 굴러가라는 말로 피해가려 했습니다. 그 말에 은호가 조용히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저 평생 조용히 살려고 했었더라고요. 근데요, 이제는 싫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잃는 게 많아질 거야. 은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많이 잃고 살았는데요. 그때 이지혁이 들어옵니다. 이지혁은 은호가 요즘 지나치게 흔들리는 걸 느꼈고 결국 따라온 겁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와 은호 사이의 분위기를 보는 순간 딱 알아챘습니다. 고성희의 말투는 부드러운데 눈빛은 상대를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눈빛을 싫어합니다. 특히 자신이 신경 쓰는 사람이 그런 눈빛에 눌리는 걸 더더욱 싫어합니다. 이지혁은 은호에게 묻습니다. 지은호 괜찮아? 은호는 그 한마디에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은호는 버티며 대답했는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같이 나가주실래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고성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배를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고성희는 즉시 첫 번째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우아하게 웃으며요. 오해하지 말아요. 난 그냥 도움 주려던 거예요. 이지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은호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영나가 보게 됩니다. 영나는 우연히 그 복도에서 은호와 이지혁을 봤고 고성희까지 봤습니다. 영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나에게 은호는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언니가 엄마와 얽혀있고 또 지혁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은 영나에게 복잡한 감정을 몰아넣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은호 언니는 지혁 씨랑 같은 오해가 스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감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 숨김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영란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란은 지환을 찾아갔습니다. 지환은 영라가 웹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영라를 엄마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영란은 지환 앞에서만큼은 숨을 좀 쉬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영란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지환 씨, 나 엄마가 무서워요. 지환은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영라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기다렸습니다. 영라가 덧붙였습니다. 나 은호 언니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 얘기했어요. 지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환은 언니라는 단어에서 영라가 얼마나 진심으로 은호에게 다가갔는지 느꼈습니다. 영라는 계속 말했는데요. 엄마가 나한테 숨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랑 가족일지도 몰라요. 지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라 씨는 진실을 알면 괜찮겠어요? 영라는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가족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족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영란은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사는 것이요. 영란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알아야겠어요. 나 인형으로 살기 싫어요. 그 말이 영란의 두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앞으로 고성희의 두 얼굴을 더 거칠게 흔들어버리게 됩니다. 한편 한우진의 잠적은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겉으로는 우진을 걱정하는 엄마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진의 잠적은 고성희에게 사랑하는 아들의 실종이 아니라 통제 밖으로 나간 변수였습니다. 고성희는 변수를 싫어합니다. 변수가 생기면 계획이 흔들리니까요.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합니다. 우진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 그때 고성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관리자처럼 사장처럼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알 겁니다. 고성희는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터집니다. 박성재가 고성희와 은호의 관계를 거의 확신해버린 겁니다. 박성재는 우연히 고성희가 은호에게 조건을 걸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장면에서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를 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운 사람을 통제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이수빈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의 반대, 박진석의 반대, 고성희의 협박까지 그 모든 벽 앞에서 박성재는 수빈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수빈이 더 다칠까봐 겁이 났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포옹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하고 돌아섰지만요. 돌아선 박성재의 마음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친구 사이입니다. 이 설정은 앞으로도 흔들리면 안 되죠. 이지혁은 박성재의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재야, 무슨 일이야? 박성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는데요. 지혁아, 은호 관련해서 큰일일 수도 있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성이랑 엮인 거야? 박성재가 답합니다. 응. 근데 단순히 엮인 게 아니야. 나 거의 확신이 들어.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인생을 숨기고 조작하는 것에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은호가 그런 일에 한복판에 있다면 이지혁은 더 이상 침착하기 어렵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말합니다. 나도 은호가 요즘 이상한 거 느꼈어. 근데 성재야, 너 혼자 막 뛰어들지 마. 너 지금 수빈이 일로도 너 자신이 다 갈려나가고 있잖아. 그 말이 박성재를 더 아프게 했는데요. 박성재는 웃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근데 이번엔 누가 더 다치기 전에 멈추고 싶어. 박성재의 진심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을 더 다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은호도 더 다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왜 은호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한우진이었습니다. 사라진 우진이, 연락이 끊긴 우진이었습니다. 은호야, 나 찾지 마.
대신 고성이가 숨긴 서류부터 찾아. 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라는 단어는 곧 증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진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고성이가 단순히 감정으로 폭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아마도 그 서류를 받거나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은호는 영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나 씨, 우진이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영나의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가요? 은호가 말합니다. 찾지 말래요. 대신 서류래요. 고성애 씨가 숨긴 서류를 찾으래요. 영나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요. 우진이 잠적한 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상대를 막기 위한 사라짐일 수 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움직이면 고성이가 더 폭주할 걸 알고 숨은 상태에서 은호와 영나에게 방향을 던진 겁니다. 영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영나는 우진이 자신을 외면한 줄만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어쩌면 영나를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은호와 영나는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 은호는 입양기관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습니다. 입양 서류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맡고 있으면 더더욱요. 은호는 고성이가 서류를 없애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고성애 같은 사람은 증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증거를 자기 손에 쥐고 있을 뿐입니다. 영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방 들어가 볼게요. 은호는 놀랐습니다. 영나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영나는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위험한 거 알아요. 근데요, 내가 딸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은호는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딸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동시에 딸이라서 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은호는 영나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영나 씨가 다치면 우진이 오빠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영나는 고성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고성이의 방은 늘 정돈되어 있었는데요. 그 정돈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정리된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나는 종이 한 장을 만질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영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는 다 정해놨구나. 그때 영나는 작은 금고를 발견합니다. 영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영나는 금고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금고가 있다는 건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아마 서류일 겁니다. 영나는 금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면 진실이 나옵니다. 열면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집니다. 영나는 그 문턱에서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고성이의 발소리였습니다. 영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끝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성이의 통제가 더 거칠게 시작될 겁니다. 문이 열립니다.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고성이는 영나가 자기 방에 있는 걸 보자 표정이 딱 굳습니다. 고성이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영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영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떨면서도 말합니다. 엄마, 나 알고 싶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고성이는 영나를 바라보며 거의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너 은호랑 손잡았지? 영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순간 고성이는 확신했을 겁니다. 고성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영나는 울컥했습니다. 영나는 엄마 편이 아니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나는 내 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엄마, 나 엄마 편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고성이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고성이의 첫 번째 얼굴, 어쩌면 상처받는 인간의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 얼굴을 바로 지워버립니다. 고성이는 약해 보이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요. 고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나 배신하는 거야? 영나는 고개를 흔듭니다. 배신 아니에요.
나를 찾는 거예요. 고성이는 차갑게 웃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잃겠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협박보다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납니다. 박진석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도 함께 들어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불러들인 거였어요. 박진석은 집안의 화려함이 깨질 조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가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체면과 권력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박진석에게 스캔들은 치명적입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성희야, 너 뭘 숨기고 있냐? 고성이는 즉시 첫 번째 얼굴을 꺼내려 했습니다. 우아한 사모님 얼굴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잘 붙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나의 반항, 우진의 잠적, 은호의 존재, 그리고 박성재의 눈치까지 모든 게 고성이의 목을 조이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말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보며 다시 엄마 얼굴을 꺼냅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 엄마의 얼굴이요. 아무 일도 아니야. 영나가 요즘 예민해서. 영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고성이는 늘 예민이라는 단어로 진실을 덮었습니다. 영나는 박성재를 바라봅니다. 박성재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입니다. 영나는 불안해졌습니다. 박성재가 진실을 캐면 이 집은 정말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영나는 그 무너짐이 두렵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무너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낮게 말합니다. 성희, 여기서 끝내. 더 커지기 전에. 이 말은 진실을 말해가 아니라 정리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박진석은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고요. 박진석은 결국 집안을 선택할 겁니다. 그 깨달음이 고성희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는데요. 그래요. 그럼 다 같이 망하죠.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성희가 무너질 때 혼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란 뜻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지금 그 서류 밖으로 보내. 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이 말한 서류가 지금 고성희의 손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숨기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무기로 거래하려는 겁니다. 박성재가 고성희의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고성희는 박성재를 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성재야, 너 은호 편 들지 마. 너도 다친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은호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가 움직이면 이 집안의 스캔들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도요. 여기서 영나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영나는 금고 앞에 섭니다.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떠올립니다. 박진석 생일, 우진 생일, 영나 생일, 수많은 숫자가 머릿속에서 엉킵니다. 그때 은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은호는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영나 씨, 조심해요. 고성애 씨가 움직여요. 나 방금 서류 얘기 들었어요. 영나는 전화기를 쥔 채 금고를 바라봅니다. 영나는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금고 안에 서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영나는 마침내 번호를 누릅니다. 삐삐. 금고가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성희가 영나에게 다가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영나야, 손 떼. 영나는 손을 떼지 않습니다. 영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엄마, 나도 알아야 해요. 내 인생이니까요.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영나를 딸로 보는 얼굴이 스칠 뻔했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는 또다시 자신을 지워버립니다. 고성희는 약해질 수 없습니다. 약해지는 순간 모든 걸 잃을 테니까요. 고성희는 차갑게 말합니다. 너 내가 뭘 열려고 하는지 알아? 그 문 열면 너는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 영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영나의 내면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는데요. 영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면 영나의 세상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나는 더 이상 엄마의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란은 지금 엄마를 잃는 두려움과 나를 찾는 갈망 사이에서 결국 후자를 선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금고가 열리려는 순간 또 하나의 심리적 폭탄이 터집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성희야, 너 그 서류로 뭐 하려는 거야? 그 서류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도 끝이야. 박진석이 우리도라고 말했을 때 영란은 순간 번쩍했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나? 영란은 그동안 박진석이 무심한 아빠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박진석은 무심한 게 아니라 모르는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집안의 화려함을 위해 진실을 묻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나가 숨을 삼키는데요. 고성희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고성희는 영나의 손목을 다시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영나는 손목을 뿌리치고 박진석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석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영나는 그 침묵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영나는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나만 바보였구나. 엄마의 통제 속에서 살았던 것도, 아빠의 침묵 속에서 살았던 것도 결국 영나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이때 박성재가 영나를 바라보며 한마디 합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는데요. 영나야,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지 영나는 모르겠습니다. 영나는 지금 누구도 믿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두 얼굴이고 아빠는 침묵이고 오빠는 잠적이고 영나는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나가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저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나한테 감당하라고 떠넘긴 거잖아요. 그 말에 고성희가 눈을 번뜩입니다. 영나야. 영나는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영나는 금고를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금고 안에서 서류가 아니라 작은 USB와 함께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영나의 숨이 멎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는데요. 지은호. 영나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영나는 그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고성희가 소리칩니다. 그거 만지지 마. 고성희의 이 소리는 엄마가 딸을 걱정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이 들통날까봐 미친 듯이 막는 소리였습니다. 고성희의 두 번째 얼굴이 완전히 튀어나온 순간이었는데요. 영나는 봉투를 꺼내며 말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고성희는 숨을 고르고 갑자기 첫 번째 얼굴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아하게요, 침착하게요. 영나야, 그건 내가 알아도 되는 게 아니야. 영나가 웃습니다. 눈물이 맺힌 웃음입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죠. 알아도 되는 게 아니다. 근데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고성희의 입술이 굳습니다. 고성희는 영나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성희는 그동안 영나를 너무 잘 길들였다고 믿었으니까요. 영나가 봉투를 열려고 하는 순간 고성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영나야, 너 지금 그거 열면 지환도 끝이야. 그 말에 영나의 손이 멈칫합니다. 고성희는 영나가 지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영나를 사랑해서 지환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영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환을 거론한 겁니다. 그게 고성희의 방식입니다. 영나가 목소리를 떨며 묻습니다. 지환 씨를 왜요? 고성희는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바깥 세상 맛보더니 사람 하나에 마음 주는구나. 그런데 영나야,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 영나는 이 말에서 고성희가 엄마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영나는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지환 씨까지 건드리면 나 진짜 엄마랑 끝이에요. 고성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웃습니다. 끝? 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영나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영나는 봉투를 엽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서류와 손글씨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서류는 병원 기록처럼 보이는데요. 날짜가 너무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한 명은 남겨, 한 명은 보내. 영나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영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연결됩니다. 우진과 은호가 쌍둥이라는 것, 은호가 입양하라는 것, 고성희가 은호에게 조건을 걸며 막으려는 것,
우진이 잠적한 것 그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집니다. 영나는 고성이를 바라봅니다. 영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은호 언니를 버렸어요? 고성이는 잠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침묵은 인정입니다. 그때 박진석이 한마디 합니다. 성애 그만해. 여기서 더 가면 너도 끝이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아내 걱정이라기보다 집안 걱정에 가까웠는데요. 그 말이 고성이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지켜온 게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의 체면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갑자기 웃습니다. 고성이의 웃음은 슬퍼 보이지도 미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갑습니다. 끝? 나만 끝나면 다행이죠. 그럼 내가 다 같이 끝내줄게요. 그 말과 함께 고성이는 USB를 손에 줍니다. 그리고 박성재를 바라봅니다. 성재야, 너도 알고 싶어. 은호가 누구인지. 우진이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내가 지키려는 수빈이까지 여기서 안전할 수 있을지.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박성재는 순간 수빈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은 지금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부모 반대 앞에서 결국 헤어지겠다고 말해야 했고 박성재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지금 수빈까지 끌어들이려 합니다. 박성재는 숨이 턱 막히는데요. 박성재는 고성이의 이런 방식에 익숙합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인질로 삼습니다. 감정을 인질로, 관계를 인질로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어머니, 수빈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어머, 아직도 수빈이 생각해? 너 참 착하다. 근데 착하면 다 지킬 수 있니? 박성재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올라왔습니다. 박성재는 사랑을 지키고 싶지만 상대는 권력으로 밀어붙입니다. 박성재는 이 싸움이 사랑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영나가 고성이에게 말합니다. 영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합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가 무서워요. 근데요, 더 무서운 건 내가 엄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고성이의 가슴을 찌릅니다.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멈칫합니다. 고성이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얼굴로 덮고 살아왔을지도요. 하지만 고성이는 곧 다시 표정을 정리합니다. 고성이는 정리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영나에게 말합니다. 영나야, 지금이라도 내가 내 편이면 너는 살아남아. 영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요. 이 말이 영나의 세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호가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은호는 영나의 전화를 받고 불길에서 찾아온 겁니다. 은호는 집안의 공기가 살벌한 걸 느끼고 문 앞에서 잠깐 멈칫합니다. 은호는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상처를 또 볼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영나를 혼자 두는 겁니다. 은호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은호가 들어오는 순간 고성이의 두 얼굴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보는 순간 버린 아이와 통제해야 하는 변수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고성이는 그런 감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말합니다. 너 여기까지 뭐하러 왔니? 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저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진실? 진실이 너를 살려줄까? 은호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진실이 절 살릴지 죽일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거짓말이 절 계속 죽이고 있었더라고요. 이 말에 이지혁도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놓칠 수 없어서 따라온 겁니다. 이지혁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고성이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이지혁은 한눈에 압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누가 무너지고 있는지를요. 이지혁은 은호 쪽으로 다가가며 말합니다. 지은호, 괜찮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은호는 지금 자기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순간인데요. 그런데도 은호는 버팁니다. 왜냐하면 영나가 버티고 있고 우진이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영나가 고성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은호 언니를 버렸으면서 왜 우진 오빠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왜 나한테는 다 빼앗았어요?
고성이는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우진이는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이 말은 고성이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버린 것이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선택의 흔적이 되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우진을 붙잡은 건 우진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우진이 자기 인생의 성공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영나를 통제한 건 영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영나가 자기 체면의 장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영나는 무너집니다. 영나는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는데요. 영나는 울면서도 웃습니다. 너무 슬픈 웃음입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엄마한테 뭐였어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영나는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엄마가 골라준 옷, 엄마가 골라준 친구, 엄마가 골라준 말투, 엄마가 골라준 꿈. 영나는 그 모든 게 나가 아니라 엄마였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이 너무 아프고 동시에 너무 분노가 납니다. 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은호는 영나가 가해자의 딸이 아니라 고성이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영나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영나 씨 괜찮아요. 지금 무너져도 돼요. 근데요, 무너진 뒤에 다시 세우면 돼요. 영나가 은호를 바라봅니다. 영나의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그 흔들림 속에서 영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영나는 작게 말합니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이 영나의 네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성이가 마지막 반전을 던집니다. 고성이는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말합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진실을 원하면 하나만 알려줄게. 모두가 고성이를 바라봅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는데요. 쌍둥이는 맞아. 근데 내가 버린 건 단순히 아이가 아니야.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입니다. 그날 그 서류를 만든 사람은 나만이 아니거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무섭습니다. 고성이 혼자서 만든 비밀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고성의 뒤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뜻입니다. 병원, 돈, 권력 그 모든 게 엮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박진석은 이 말이 어디까지 번질지 감을 잡았을 겁니다. 박진석은 체면이 무너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향해 낮게 말합니다. 성희야 어디까지 말할 생각이야? 고성이가 웃습니다. 어디까지냐고요? 당신이 나 버리기 전에 끝까지. 여기서 고성이의 두 얼굴이 완전히 부딪힙니다. 고성이는 완벽한 사모님의 얼굴로 살았지만 사실 그 얼굴 뒤에는 늘 버려질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끝내라고 말하는 순간 고성이는 버려지는 공포를 다시 느낀 겁니다. 그 공포가 고성이를 폭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이 그 장면을 보며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출생의 비밀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깊게 얽혀 있고 그 얽힘은 은호와 영나의 인생뿐 아니라 박진석의 권력, 박성재의 미래, 그리고 수빈의 삶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수빈이 떠오릅니다. 수빈은 지금 부모 반대 앞에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수빈이 그토록 원했던 건 허락이 아니라 존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수빈의 존중이 무너진 자리에서 박성재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이 집안의 비밀이 터지면 수빈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 멈추세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보며 말합니다. 멈출 수 있겠니? 너희는 지금 나를 멈추게 하려고 했잖아. 그 말이 끝나자 고성이는 은호를 바라봅니다. 지은호, 너 내 인생 돌려받고 싶지? 근데 알아도 내 인생을 바꾼 건 나 혼자가 아니야. 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은호는 이제 단순히 엄마가 누구냐를 넘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질문까지 끌려 들어갑니다. 은호의 내면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데요. 하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이고 하나는 진실을 알면 내가 더 무너질까봐 무섭다입니다. 영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은호 언니도 자기처럼 무너짐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여지를 남기는 장치가 등장합니다. 우진의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엔 은호에게가 아니라 영나에게 도착합니다. 영나야.
엄마 믿지 마. 아빠도 완전하진 않아. 서류는 금고 말고 다른 곳에도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은 집안에 있어. 영란은 화면을 바라보며 숨이 멎습니다. 집안에 있다. 그 말은 박진석일 수도 있고 박성재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란은 손이 떨립니다. 영란은 이제 알았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서류가 끝이 아니라는 걸요. 고성희의 두 얼굴이 무너지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 무너짐이 더 큰 권력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요. 영란은 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언니 아직 끝 아니에요. 우진 오빠가 집안에 누가 더 있다고 했어요. 은호가 고개를 천천히 듭니다. 그럼 우리 더 조심해야 해요. 이지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도울게. 근데 너희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박성재는 이지혁과 친구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박성재는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박성재는 은호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수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이 집안의 비밀이 터지면 수빈은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는 결심하는 눈빛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게. 그 말은 박성재가 이제 침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비밀을 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적 조각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우진이 말한 다른 곳의 서류가 무엇인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고성희가 왜 이렇게까지 폭주하는지 그 핵심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영나가 던진 엄마가 같지 않나요? 라는 폭탄 이후 고성희는 더 이상 한 얼굴로 버틸 수 없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완벽한 사모님으로도 다정한 엄마로도 강한 관리자로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무너짐이 시작됐고 그 무너짐은 누군가의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누군가의 관계를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란은 더 이상 인형이 아닙니다. 영란은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은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의 편에 서면서도 이지혁 자신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더 위험한 진실에 발을 들릴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집안을 지키려는 욕망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정말 화려한 날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의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